자, 여러분 안녕.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찍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네요. 그쵸? 자, 오늘 선생님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진도를 좀 급하게 이번 1시간 만에 소설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를 나가고 싶어서 쌍방향보다는 영상을 녹화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배워야 될 소설 뒷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래가지고 이번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줘야 합니다. 네, 그만큼 남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해보자. 음,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교사형 교과서를 가져왔어요. 교사형 교과서를 가져온 이유는 어, 여러분들의 프린트에 이미 다 이 부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교사형 교과서를 가져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딱 이 부분까지 배운 것 같아요. 내 경제의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나만의 경제, 내가 주체적이고 내가 의지적이고 내가만이 할 수 있는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래서 나의 주체적인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여기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어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남 이 부분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여기 나가 대관령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나가 생각하는 어떤 어른의 기준이라는 것은 경제권이었어요. 근데 단순한 경제권이 아니라 여기 일로서라든가 여기 집안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내 경제의 농사, 즉 내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경제권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내 돈을 벌고 내가 관리해서 직접적으로 한 어른,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어떤 주체적인 태도와 연관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 대관령이라는 공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슬슬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대관령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슬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자, 선생님이 먼저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대관령이라는 공간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내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농사꾼이 된다는 것을 당당한 농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러한 당당한 농군이 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당당한 농군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와 동시에 얘는 계속 대관령에서 농사를 짓고 싶었죠. 즉 같은 말로 소망을 실현하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소설에서 어떤 공간이 나오면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갈등이 벌어지는 공간이라든가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과거의 사실을 알게 되는 공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알게 되면 얘는 뒷부분에서 미리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결국 대관령에서 농사를 짓고 어떤 걸 합니까? 그렇죠. 자신이 여태까지 한 게 어른으로서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어떤 깨달음과 성찰의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깨달음과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가르침을 받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쉽게 가르침의 공간이라고만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관령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선생님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아버지에게 집안 농사가 아니라 내 농사를 짓겠다고 주장까지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속을 토대로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려나 봐요. 자,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의 갈등이 슬슬 해소될 기미가 보이죠. 자, 첫 번째 약속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대관령에 올라가 짓는 농사가 첫 해로 실패하고 말면 다음해에는 다시 학교로 갈 것. 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학교 공부는 안 해도 아버지가 보내준 모든 책들을 다 읽을 것.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주었네요, 아버지가. 자, 결국 아버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대관령에서의 농사가 이 아이의 어쩌면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즉 아버지는 앞부분에서 그 나이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처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이게 평생 일이 아니고 아버지는 이게 어른이 되기 위한 시행착오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첫 해가 끝난다면은 다음엔 학교로 올 것,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해도 책이라는 걸 읽을 것 이라면서 계속해서 그 농사를 하면서도 다른 일을 병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자, 결국 첫 회로 10회로 끝나고 말면이라는 부분은 아버지가 일단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비트져 보되 이게 농사가 되겠죠. 일단 해보되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렇죠. 나이에 맞는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지금 당장은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하지만 이게 안 된다면은 다시 너가 네 나이에 맞는 행동을 다시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학교 공부는 안 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결국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어떤 아버지의 생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각각 짝을 맞춰서 이어서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나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는 거죠. 나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농사를 지으면서도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정말 대답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농사를 짓고 싶으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하겠죠. 자, 그다음 더 볼까요? 하, 대답은 쉽게 한다마는 첫해 동사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소리 없이 너는 집으로 내려와 한다. 예. 자, 어쩌면 이게 네 마지막 학업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네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애비가 보내준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는 놓는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 제게 굉장히 이제 책, 어떤 공부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책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사실 아버지와의 입장과 동일한데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한 조언을 해주자면은 책은 최대한 많이 읽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세상의 뭐 식견을 넓힌다, 뭐 세상 보는 넓힌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커가면서 다양한 상황에 놓이고 어떤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만큼 나의 정서, 나의 상태, 나의 감정을 좀 더 풍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내가 감정을 얘기하고 싶은데 다 욕으로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 선생님은 책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농사를 허락한 대신 두 가지의 약속을 조건으로 제시한 의도는 무엇일까? 자, 아버지가 의도를 제시했네요. 자, 여기서 나가 자신의 길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즉, 만약에 첫해 농사가 실패했는데도 계속 그 농사를 짓게 되면은 얘는 다른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길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 위에 있던 설명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맥락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이 부분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맥락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자, 실제로 농사를 지어봄으로써 이 일이 나가 지향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렇죠? 나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찾아봐야죠. 그다음에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지식, 이거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아버지의 의도다라고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을 볼게요. 자, 명령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니도 이 자식아 다음에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응?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그러니까 뭐 나가 예전에는 어떤 이런 행동을 했겠죠. 근데 결국 이것도 의지가 나타나고 결심이 나타나고 그런 게 나타나는 행동이겠죠. 근데 아버지가 봐도 화가 나겠죠.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을 찾을 거라고 걸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라는 부분에서 결국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죠. 아들에 대한 지금 믿음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허락을 할 때 믿고 보내는 거랑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면 한두 해, 뭘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 나이에 본인 나이에 해야 될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다른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걸 못하고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너가 뒤처지진 않을 거다라는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삶 자체를 긴 안목에서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해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뭐 뒤처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자,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에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자, 아버지는 나에게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렇죠.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 예전에는 아버지 이런 말 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넙죽 받아 먹었지만 지인 같은 경우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죠, 여기에. 자, 이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고맙다고 했지만, 즉, 이번,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상고를 진학할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하는 말이, 좀 빨리 넘어가고 싶었다? 아니면 이번 기회에, 내게 나에게 기회를 줘서 그냥 마냥 기쁘다? 이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좀 나이를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쉽지 않은 허락을 해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즉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는 거죠. 과거보다는 그렇죠. 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묵묵히 들은 것이다라고 이게 그 전보다는 조금 성장 대목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성장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성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보다는 모든 게 상대적이다. 알았죠? 상대적입니다. 알았죠? 상대적인 성장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는 그 어렸을 때 상고를 진학할 때 보다 성장한 거지. 나중에 그 19세 그때가 돼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비하면 이때도 미성숙한 상태인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대관령에 가서든 잠은 그 석중이 집에서 자고 이불이니 뭐니 거기 필요한 것도 갖다 두고 해돋이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서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얘기해뒀으니까 결국 아버지가 뭐 한다? 여기서 다 챙겨준다. 앞부분에는 엄청 뭐라고 했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갈등 해소되면서 챙겨준다. 즉 아버지는 뭐다? 친데레다. 그렇죠. 아버지는 친데레다. 이런 거는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친데레다. 예, 농사 자금은 지금 그럴 돈도 없지만 있다 해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집에 와서 써라. 봄나서 올라갈 때 얼마간 여윳돈이야 주겠지만, 그러니까 집안에서 농사의 기본적인 자금도 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음, 아들이 되게 주체적인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요새 부모님의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거 파악합시다. 나와 아버지의 갈등 양상과 해소 과정. 자, 나와 아버지는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고 싶어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심화적인 거, 좀 보다 의미를 더 파악해야 되는 거였죠. 어른이 되기 위함,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정말 왜? 그 나이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해소가 되어요, 갈등이. 그 해소의 조건으로는 아버지가 허락해준 조건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도 담겨 있었죠. 내가 나만의 자신의 길을 찾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책을 통해 지식을 쌓으면서 자신의 삶을 찾길 바라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렇죠? 음. 어쨌든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일단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니까 즉 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니까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은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딱 이 20살 돼가지고 알바 처음 할 때 알바 출근도 안 했는데 와 씨, 나 이제 알바야 나 이제 어른이야 어떡해. 아 이제 내 돈으로 다 사먹는 거 아니야? 용돈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지금 이런 단계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리죠. 그렇죠? 네, 이제 다음 문단 볼게요. 다음날 나는 대관령으로 가서 드디어 대관령으로 갑니다. 눈에 덮여 아직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때 해돋이 땅을 보고 돌아왔다. 창에 있는 5천 평과 5천 평의 밭과 가시머리, 그러니까 지금의 대관령 휴게소에서 구도로를 따라 나오는 중간쯤의 길에 있는 2천 평의 땅이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의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라고 하는 거면은 지금 여 목소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누구의 목소리다? 성인이 된 나의 목소리다. 성인이 된 나의 목소리가 지금 가로를 통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여러분 그 공부하다가 너무 그 어른의 목소리는 뭐고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뭐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딱딱딱 어른인 부분과 아이인 부분이 좀 대목이 나눠져 있잖아 지금. 그렇죠? 어쨌든 5천 평과 2천 평 총 7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네요. 가시머리 땅을 둘러보고 횡계로 나올 때 나는 다시 눈 속에 크리스마스 카드 속 풍경과도 같은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돌아왔다. 자, 이 빨간 지붕의 별장이라는 공간의 의미 우리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고 왔다. 돈을 벌어 이곳에서 어느 곳이죠? 빨간 지붕의 별장이죠. 이곳에서 아니죠. 대관령이죠. 대관령이죠. 자갈령에서 저런 그림 같은 집, 이게 빨간 집의 별장이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리라 생각했다.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님과 함께. 자, 결국 여기서 얘는 농사를 짓고 싶어, 그렇지? 농사를 짓고 좀 더 나아가는 거야. 여기서 나의 꿈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뭐를 짓는 거? 빨간 지붕의 집, 별장을 짓고 누구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빨간 지붕의 별장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프린트에 나오거든요. 자, 어디 나오냐면 4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에 이 빨간 지붕에 별장이 나옵니다. 알았죠? 결국 얘는 궁극적으로는 빨간 지붕에 별장 같은 걸 짓고 싶은 거죠. 그렇죠? 결국 내가 동경하는 대상, 뭐 다른 말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어,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꿈을 꿀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차안밭에는 배추를 심을 것이고 가시머리 밭에는 감자를 심을 것이라 얘기했다. 5천 평에는 배추를 심고 2천 평에는 뭐 감자를 짓겠대. 배추 농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2천 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의 본전을 건질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그건 네 거니까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네 뜻대로 하라고 했다. 자, 아버지가 팍팍 믿어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전부 배추를 심든 물을 심든 감자를 심든. 자, 너무나 좋아.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비록 남의 땅을 빌린 해돋이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내 규모의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진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이 된 것이었다. 자, 얘는 지금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당당한 농군, 즉 지금 뭐가 됐다 생각한다?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해. 근데 얘들아, 여기 작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어른이 된 걸까요? 그렇죠. 어른이 된 건 아닐 겁니다. 아직은 그렇죠. 지금 얘 혼자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런 농군으로서 자부심이 넘쳐요. 그런 농군으로서 이 농군으로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신났어.
그런 농부로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승태집에 들러 승태를 들이고 동화이고 강릉지구 자장간 것이었다. 미리 나와 있지만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 포트, 이 포트는 화분이라고 하죠. 화분을 만들기 위한 신문지를 사기 위해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 자, 내 규모의 농사라고 하죠. 그냥 농사도 아니고 내 규모의 농사라고 짓는다고 하자. 나보다 상태가 더 좋아서 들떠했다. 야, 이정수, 너 기어이 성공했구나. 어? 책하고 교복에 불사지로 툭껴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 상태 같은 경우는 성공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봐서는 나에 되게 부러움, 그쵸? 그런 걸 드러내고 있죠. 그럼 니도 불사지로 툭껴 임마. 너 혹시 아냐? 너 아버지가 니한테 간장 공장 맡길지. 맡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 들 거다. 너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응? 그런데 신문지금 왜 가는데 따라하면 알아 임마. 싫으면 말고. 새끼 이 학교 간다니까 되게 폼잡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승태 아버지의 성격이 뭐 간단하게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태 아버지는 절대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간장에 튀겨 죽인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렇죠? 익살적인 표현을 활용했다라는 거. 자, 더 볼까요?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생각해 볼까? 이 당당한 농군이라는 부분에서 이 농군이라는 표현을 당당한이라는 게 수식을 했는데 여기 선생님 그리고 그런 농군으로서 이렇게 한 거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렇죠. 이런 기쁨이 드러난다거나 어떤 자부심이 드러난다까지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자부심. 어쨌든 감자 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 천천히 준비를 해도 되지만 배추 농사는 배추 모종을 키울 종이포트들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렇죠?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얘네 집안이 농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앞부분에서 나오죠. 그렇죠? 얘가 농사를 택한 이유는 뭐야? 농사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뭐였다? 농사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런 대목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얘 지금 농사에 대한 지식이 많다. 그 정도. 그러니까 너비 10cm나 되는 띠 모양으로 신문지를 오려 그것을 소주병으로 두 겹 말아서 뿔칠해 원기둥의 종이 화분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원기둥형 종이 화분을 만든대요. 여러분들 이과니까 더 원기둥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음. 거기에 거름과 비료를 배합한 흙을 채워 온상 속에 차곡차곡 세워놓은 다음 그 포트 하나하나마다 배추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쭉쭉 나온다. 농사 짓는 거. 재밭으로 옮겨 심을 때 배추 포기 사이 30cm, 뭐 두럭과 두럭 사이를 45cm로 계산한다 해도 어쨌든 평당 22포기에서 24포기 배추가 그런 게 있대요. 그렇죠? 어쨌든 15만 개의 포트를 만들어야 한대요. 자기가 어느 소리 만들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강릉 지국에 갔어. 너희들 어떻게 왔나? 응? 지금 배달 자리 없는데. 강원도 사투리 잘 몰라요. 그곳 여직원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 자, 그 여직원은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 알았대. 니들 왜 왔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신문지가 좀 필요해서 좀 많이 없어. 그런 건 집에서 구해야지 여기 올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신문도 안 보니? 좀 말이 심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인 줄도 알고 살짝 좀 무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시하고 있는 태도가 보이네요. 아니요, 신문지를 좀 살려고요. 근데 딱 아닙니다. 저 신문지를 살 겁니다. 딱 이렇게 딱 당당하게 빡 해버리니까 얼마나 하면 물어보면서 가운데를 찢지 않은 신문 한 장으로 10개의 포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데만 여분을 포함해 1만 6천 장의 신문이 필요한 것이다. 1만 6천 장이요. 그제서야 지국의 여직원들이 동물해졌다. 에? 이렇게. 얘는 그냥 애들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그렇게 많이 포트 만들려고 왔어요. 종이 화분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신문사 지국에서 신문지를 살 때 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 처음으로 자기 일을 가진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 준비물을 사러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을 것이고, 그렇죠? 단순히 나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학생이 아니라 어엿한 농군으로, 그렇죠? 돈을 가지고 딱 사고 그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딱 당당함 떳떳함 자부심 그렇죠 그렇죠. 알겠죠 그런 게 느껴진다 여기 나오네요 자부심이라는 표현 당당함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일 처음 시작해가지고 신났죠 나 이거 신문지 산 거 보이죠 신문지 진짜 이만큼 샀어 트럭에 그다음에 아저씨랑 가고 누가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얘가 상태인 것 같아 내가 나인 것 같고 아까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완전 애들이네, 그치? 그치? 지금 딱 이 장면에서 너네랑 동갑일 거야, 아마. 17살.
지금 17살이거든 얘네가. 지금 고1 애들이 17살이니까. 어쩐지. 그럼 너희들 대관령 넘어 있으면 뭐야 했구나. 그냥 막 바로 종이포트 사겠다 하니까 뭐야. 그 누나가 아니 누나래 그 여직원이 너희 대관령에서 온 모양이구나라고 막 눈치를 채버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관령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신문지를 샀다라는 어떤 맥락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철이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영 넘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다. 말이 1만 6천 장에 그것도 적은 양은 아니었다. 승태가 간장 공장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트럭을 불렀다. 시장만 승태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집에서 그것을 오려 부트를 만들 때에도 승태의 도움을 받았다. 결국은 친구들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렇죠? 자기 농사 하겠다면서. 애들이 그렇죠 뭐. 애들 비하하는 편 아니고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힘드니까 그렇죠. 자기 주체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마침 봄방학 때여서 며칠 동안 승태가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우리 집에 오곤 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줬어요. 그렇죠. 승태뿐 아니라 친구들 모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나선 것처럼 좋아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친구가 돈 버니까 뭐 부럽고 그런 거겠죠.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 그중 어느 한 놈도 학교를 때려치운 나를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본 놈이 없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죠. 그렇죠? 음. 어른의 시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나를 부러워하고 하고 자식한테 그런 것을 허락해준 아버지를 부러워했다까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집중 빡 해야 돼요. 자,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자, 첫 해 드디어 풍작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얘가 바라던 성공을 해요, 여기서. 풍작을 해서 성공을 해요. 그렇죠? 배추 사연들가 직접 흥정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자, 어른들과 거래를 하고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나의 경제를 가졌으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돈을 벌고 행복한데 뭔가 허전해. 그렇죠? 뭔가 허전해.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허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겠죠.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이상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즉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자기의 성찰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의 배추 농사는 지지난해 석중이 아저씨를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그만했다. 크게 이인한 것도 없었고 손해를 본 것도 없었다. 감자 농사 같은 땅에 지난해보다 수확이 5가만이나 더 많았다. 자, 지난해 나오고 그 해 나오는데 지난해가 그 해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 때를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7세 생각하시면 되고 아버지와 갈등한 게 17세 초반. 그래서 허락 받았지. 그래서 농사로 갔지. 17세 때 수확을 했고 그게 풍작을 얻은 거고 그리고 18세에 한 번 더. 즉 얘는 지금 농사를 2년 정도 하고 있다. 알았죠? 농사를 2년 정도 짓고 있다. 그 수학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보고 다시 시내로 돌아와 오토바이를 팔아치운 것이었다. 자, 오토바이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산 물건인데 그거를 팔았다. 즉, 얘는 이 과정에서 이미 생각이 바뀌었다. 과거에 농사를 처음 짓고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어떠한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것으로 나는 다음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떠한 내 뜻, 뭐 여기 적혀 있지만 일단 농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결심.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드디어 했다. 아버지가 처음에 이 아들이 깨닫길 바라던 질문들. 다 나이엔 때가 있다. 그거를 얘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보다는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성장을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이고 어떠한 성찰의 과정이면서 그렇죠? 대관령이라는 공간이 어떠한 그러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는 공간이 되는 걸로 이어지겠죠.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즉 2년 가운데, 자 2년 동안 했다 했죠. 가운데 했던 것이야. 그런 생각을. 자, 더 읽어볼게요. 지난 초여름 때, 음, 지난 초여름 때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나의 그런 생각을 보았고, 어떤 생각? 농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생각. 즉, 이러한 다 모든 게 때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에 깨달음에 도움을 준 사람 첫 번째. 승태 누나. 그렇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숙제를 줬는데 내가 책을 재밌어가지고 읽게 됐나 봐.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책장이 하나를 채워도 남을 정도의 이른 책들도 나의 생각을 도왔다. 이런 생각을. 즉, 이 두 가지가 나를 오토바이를 팔게 했다. 즉, 학교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했다. 즉, 농사를 그만두게 할 결심을 하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저번에 깨달음의 과정에 있어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했잖아, 그치? 사건과 시행착오와 어떠한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깨달음이 얻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 요소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형도 제대의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제갈모후는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긴 했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다. 그 무려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나를 우울하게 했대요. 무엇은 뭐다? 지난 2년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이 성찰. 그렇죠? 삶을 돌아봤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우울해. 알겠죠? 윤동주가 그렇잖아. 그렇죠? 왠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얘는 원래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른 노릇을 하고 싶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야? 어른 노릇을 한 게 아니었어, 여태까지. 어른 놀이였어. 많이 생각해봐. 내가 성장 전이야. 어? 그 성장 전의 과정에 있어서 봤을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 성장하고 그런 걸 다 뭐라 생각했을까? 어른 노릇이라 생각했겠죠. 근데 성장 후가 됐어. 성장 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 어른 놀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른 노릇이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다. 알겠죠?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20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서른이 되고 많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한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어떠한 후회와 미련이 없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농사라는 건 그런 게 남나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이다. 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난 농사에 성공을 했어. 실패하지도 않았다고. 너무 만족스럽게 돈을 벌어서 행복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지 않아. 지난해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 즉 뭐다? 이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른 노릇이 아니야 어른 노래.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을 것 같다.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돈을 버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나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즉 이게 뭐야? 후회나 소외감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된 거에 대한 뿌듯함이 없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한 어떤 후회 이런 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게 들어가는 건 결국 뭐야? 삶에 대해 성찰을 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성찰을 왜 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가 되겠죠.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하고 그 돈을 남아있는 통장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내놓았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내가 여태까지 한 거 어른 흉내고
뭘 끝내겠다? 어른 흉내 끝내겠다. 어른 흉내를 끝내겠다는 어떤 의미가 되겠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명언 날리죠. 그래. 그동안 네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랄 것도 없이 노름이고 장난인 거지. 자, 아버지는 그 여태까지 내가 지은 농사를 노름과 장난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겠죠. 너는 그걸로 무엇을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것이다. 자, 얻은 것과 잃은 것 뒤에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그건 네가 앞으로 하기 나름인 거지. 어쨌든 너가 지금 잃은 것도 있겠지만 얻은 것도 있다. 이 얻은 걸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뭔가를 너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나의 경험에서 얻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신다. 좋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자, 아버지가 농사를 노름이고 장난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나의 농사일이 자 어른이 되어 평생 해야 할 일로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즉 이게 평생 직업이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떠한 그게 아니고 어른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떠한 방황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죠. 방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농사를 성공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름이고 장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해돋이 내놓고요. 석중이 아저씨가 얻은 다른 사람이 얻든 밭 주인한테도 미리 말해놓고 내려왔어요.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네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은. 결국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이 농사일을 할 때도 믿어주었고 아들이 농사일에 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도 믿어주고 아버지들이 되게 표현이 좀 세지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끝나가요. 그러나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대학에 가는 거는 겁이 나기 때문에 그냥 학교 가서 학교 공부 마저 하던 거 하겠다고 상고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겠죠. 지난해 대관령으로 올 때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러나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서 왔던 일처럼 그 시에 성급한 일탈 자, 이 사람은 그 농사를 짓고 그런 걸 일탈로 생각을 하지만 일탈도 역시 뭐다? 아름다운 추억이다. 즉, 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시행착오다. 그리고 내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경험을 일탈로 인식하면서도 여기 나와 있네요. 그것이 성장의 과정으로 추억되었으면 좋겠다. 즉, 이렇게 생각한 거. 아,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뭐 좋은 경험이 있어. 맞아. 그걸로 많이 배웠지. 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보다 나는 성숙해졌다. 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해요, 이거. 자신의 행동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노이어였다는 것을 깨달은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와 동시에 뭐야? 그 나이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어쨌든 그동안 나는 어른 노릇을 하느라 길었던 머리를 깎고 2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 학교로 들어간다. 옛날에는 학교는 남학생들 다 빡빡이었어. 애들 머리 다시 긴 거겠죠. 머리 기르는 것도 그 어른의 특권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요거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농사를 짓기 전후.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후. 어쨌든 여기가 이제 이 소설에서는 최종 단계의 성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전과 후를 기준 잡는 건 농사가 기준이 되는 거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렇죠? 농사를 지어 자기 경제권을 가져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고. 근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고. 어른 놀이였으면 깨달으면서 내가 다른 아이들은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맞는 일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더해서 뭐가 된다? 말이 너무 빠른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죠. 농사를 지은 후의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음. 흐름을 파악해. 여태까지 뭐 순서 상관없고 뭐 자신의 했던 것이 뭐 어른 놀이였다. 어른 놀이였다고 깨달은 것은 내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때가 맞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지. 그 너네들 공부 어른들은 못한다고. 그러게 선생님도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진짜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처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뭐 1등만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어, 어. 자, 선생님이 천천히 넘겨줄 테니까 학습 활동 같이 확인합시다. 프린트 다 있죠? 아버지와 나 사이 갈등의 원인, 얘기했죠? 전개, 결과. 결과는 대부분 해소. 그렇죠? 해소. 전개 과정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을 거고 어쨌든 갈등 원인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 아버지는 반대했다. 아버지는 나는 달래거나 매를 들기도 하였으나 나는 결국 가지 않았다. 갈등이 심화. 그렇죠? 결과.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달았는데 그 의미 가랬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농사 짓기에 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는지. 자, 전과 후. 성장 전과 성장 후라고 봐도 되겠죠. 실제로 농사를 지음을 기준으로 전. 하루빨리 어른이 되길 바랬다. 이거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야, 얘들아. 뭐냐? 여기서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자기 경제권을 가져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이 당시에 그럼 뭘 추구했어? 빨간 지붕에 별장을 되게 추구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후에는 공부할 나이에 농사를 짓는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 뭐지? 자신의 나이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음이라고 생각했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깨달은 거고 그쵸? 계속 반복되잖아 같이. 다 프린트 나와 있습니다. 자, 나의 성격 우리 얘기했던 거 결국은 고집이 세고 그쵸? 아버지 말 안 들었으니까 주관이 뚜렷하며 자립심이 강하고 그쵸? 내가 어떻게 나만의 경제 농사를 하겠다 뭐 이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는 한편 자기 성찰을 할 줄도 아는 뭐 이런 녀석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이다. 아버지의 가치관 두 가지가 일단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뭐냐? 어, 삶의 길에서 책을 읽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책을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 책을 그렇죠. 그다음에 인생을 길게 보는 것, 삶의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가치관, 그렇죠. 이 두 가지 파악했죠. 얘들아, 인생 빨리 안 가도 된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막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막 대학 가서 봤는데 내가 원하던 과도 아니고, 근데 주변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부담을 주니까 성공은 해야겠고 바로 취직하고 그렇지 그동안 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해보고 싶은 거 못하고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뭐 그런 삶 선생님은 모르겠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도 그래 인생 길게 보고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내 마음이 풍부해지고 내 속이 풍부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시대에 쫓기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같이 흐르면서 사는 거 선생님은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말은 그렇게 듣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은 경험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리고 깨달은 바 결국 얻은 것과 잃은 것을 기반으로 깨닫겠죠. 그렇죠? 뭘 얻었냐 먼저 삶에 대해서 성찰해 보내는 걸 얻었죠.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서 아 이게 맞나? 농사를 짓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어른이 되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게 맞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거 시간을 허비했죠. 무슨 시간? 애들이 이제 공부 다 했는데 내 친구들은 이제 학년 3학년 됐는데 나는 못했어. 그럼 조급함 뭐 이런 거 들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월토를 깨달았어. 뭘? 아 그때그때
삶의 순간에는 모두 잣대가 있구나. 그것을 차곡차곡 밟아 나감으로써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온라인 수업에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도 있잖아. 하룻밤 사이에 내가 바뀔 것 같다는 친구라든가 음, 오늘 하면 내일 달라지겠지. 이런 친구.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수학이라든지 뭐 국어를 포기했다. 이런 경우에 당장 한 달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한 달 열심히 한다고 뭔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도 10층까지 올라가고 싶을 때 1층에서 1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죠. 한 층 한 층 계단 하나하나를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7층에 올라와 있고 7층에 올라온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을 바라보면 내가 7층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앞을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여러분들 10층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으면서 한 번 하지 말고 지금 막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서 이제 막 입시해야 되고 어른이 되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도록 합시다. 어. 어쨌든 끝났어요 이제 진짜. 농사를 짓기 이전에 제가 생각,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성장 전과 후, 성장 전과 후를 묻는 거야. 알았어? 성장 전에 어떤 이거는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딱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게 농사가 되겠죠. 농사를 기준으로 짓기 전과 짓기 후에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물어보게 되겠죠. 너네들의 생각은 뭐냐? 너네들 이거 자신 생각이 너네들 생각 어떻게 뭐냐고.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인식적 기능과 관련돼서 나온 건데 그냥 이 소설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좀 큰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남자 주인공이라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황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9세 이렇게 끝이 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거 할 거예요.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 그 시도 성찰이죠. 어, 이번 달에 유독 성찰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보리타작도 성찰이잖아, 그치? 어쨌든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총 47분 정도가 찍히네요. 어차피 EBS 들을 거 다 알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고생했고 얘들아. 우리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에서 만나요. 안녕.